자, 다음 순서로는 메타버스로의 변화, 유니티 코리아 오지연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니티 오지연입니다. 저는 유니티에서 오긴 했지만 유니티의 기능이 어떻고 유니티의 기술이 어떻고 그런 걸 설명하기보다는 유니티로 만들어진 메타버스의 여러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메타버스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티라고 한다면 게임 엔진으로 출발을 하긴 했지만 요즘에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메타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툴로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메타버스다 하면 제페토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아요. 앞서도 언급하셨지만 제페토에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역시도 유니티에서 매년 유나이트라는 컨퍼런스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근데 작년에 2020년도에 원래 오프라인으로 준비하다가 이 사태가 갑자기 터지면서 온라인으로 급하게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컨퍼런스 세션 같은 거는 여러분 보신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줌 같은 화상 영상 시스템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데 문제는 전시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시 공간을 저희가 제페토 안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스들을 설치하고 이 캐릭터가 돌아다니면서 부스를 방문하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오프라인 행사에서도 보면은 가장 일반적인 게이미피케이션 형태가 좀 돌아다니면서 스탬프를 찍는 거잖아요. 역시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캐릭터가 돌아다니면서 스탬프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캐릭터가 유니티 모자 쓰고 있고 유니티 옷을 입고 있고 유니티 가방을 메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스탬프를 돌아다니면서 스탬프를 찍으면 이 아바타 옷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바타 옷을 획득하고 나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 옷을 배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바타에서 이 옷을 입으면은 이 옷이 나에게도 실제로 배송되기 때문에 이 가상과 현실을 이어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대학생분들, 고등학생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게임 메타버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제페토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 제품들이 있습니다. VR챗 아니면 뭐 이프렌드, 알트스페이스, 뭐 스페이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서비스들이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고 예전부터 개발되고 서비스되고 준비되고 있었는데 이 메타버스가 갑자기 화두가 되면서 많이 이런 쪽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그러고 있고 많이 활용이 더욱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하나 더 언급을 드리면은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인게이지라는 서비스 안에서 바이브에서 행사를 개최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원래 오프라인 행사였는데 갑자기 사태가 터지면서 작년에 온라인으로 전행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행사를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막 공중에 바이러스를 뿌립니다. 공중에 바이러스를 뿌리는데 여기 가상 공간이니까 안전해 하면서 사람들이 방호복으로 뿅뿅뿅 막 그렇게 바뀌어요. 그런 식으로 이런 좀 현실에선 하기 힘든 연출 그런 것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뒤에 스크린에 영상이 나오는데 영상에서 기차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한 디지털 트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어떤 거를 가상 공간으로 옮겨오는 거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순히 행사를 현실에서 가상으로 옮기고 그게 끝이 아니고 가상에서밖에 할 수 있는 연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좀 더 행사를 극적으로 만들어주고 다이나마킨 연출 그런 것들을 적용시켜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의 이점, 메타버스의 필요성 그런 것들을 잘 살려주고 보여주는 행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움직임들이 단순히 이런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개발자 컨퍼런스를 이 알트스페이스라는 공간 안에서 했어요. 근데 이 공간 안에서 한 거 보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막 배경이 수족관으로 바꿨다가 아니면 배경이 막 공연장으로 바뀌었다가 그런 식으로 좀 이 가상 공간의 이점을 최대한 많이 살려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뭐 만약에 이런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들 끝나더라도 이런 움직임들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유한타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이런 대표적으로 마이스 산업이 이런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런 대중들에게 잘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전시, 뭐 회의, 컨벤션 이런 분야일 텐데 지금 보시는 거는 스페이셜라는 서비스인데 가상 공간의 회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줌은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화상회의만으로는 다 전달되지 않는 그 손실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가상 공간에서 하게 되면은 서로 아바타 형태로 만나게 되면 이런 음성뿐만 아니고 제스처,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도 다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상 공간에 어떤 오브젝트를 띄우고 뭔가 단순한 글자나 파워포인트 그런 것만 띄는 것이 아니고 3D 오브젝트도 띄워서 뭔가 디자인 검수도 하고 같이 이걸 만져보면서 교류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저희가 이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부천 국제 판타스 영화제라든가 아니면 부산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기관, 물리적으로 떨어진 단체들과 협약식을 할 때 이런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MOU나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길어봐야 1시간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1시간을 위해서 서로 물리적인 거리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시간적인, 공간적인, 비용적인 그런 낭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가상 공간에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많은 것들이 절약되고 실제 이 공간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나고 이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도 굉장히 이런 가상 공간에 대한 이점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큘러스, 메타죠 이제 사명이 바뀌었는데 이런 메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상 공간의 업무 시스템, 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가 터졌다고 갑자기 각광받고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 다만 이 팬데믹이 터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출이 더 많아진 것뿐이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왔거나 그런 건 아니고 여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테크, 대기업 이런 데서도 소프트웨어적으로든 하드웨어적으로든 예전부터 이런 공간에 투자를 해오고 있었고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라고 한다면은 아마 대부분 뭐 단어 뜻이라든가 어원이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30년도 더 된 단어긴 한데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그런 거는 한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메타버스냐 이런 단어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사회적 협의 그런 것들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이 메타버스의 이 내면 가치는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가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도 영향을 미치면서 가상과 현실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같이 발전한 이런 현상 자체가 메타버스의 이런 핵심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실시간 3D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시간 3D, 그러니까 실시간 렌더링이라고 한다면은 쉽게 말해서 인터랙션이 가능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CG라고 보통 생각을 한다면은 영화 뭐 마블, DC 그런 SF 영화에 나오는 고퀄리티의 CG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CG들은 퀄리티, 비주얼 퀄리티는 높긴 하지만 일방적인 컨텐츠입니다. 우리랑 어떤 그 영상 안에서 인터랙션이 일어나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근데 인터랙션이 가능한 컨텐츠다 그럼 대표적인 게 바로 게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작을 하면 플레이어가 움직이고 이 플레이어가 뭔가 몬스터를 공격하거나 그런 식으로 나와 이 디지털 공간과 인터랙션이 일어납니다. 이런 그 게임에서 쓰였던 이런 인터랙션이 가능한 실시간 3D 렌더링 기술들이 이제는 게임뿐만이 아니고 뭐 국방, 항공, 산업, 건축, 제조 등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널리 쓰고 있고 이런 메타버스의 움직임이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계속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걸까요?
네, 보신 것처럼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하나하나 좀 사례를 설명시켜 드려보면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디자인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동차 디자인이 한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보통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 CAD 같은 이런 디지털 툴로 디자인을 하고 만들고 그리고 미니어처로 뽑습니다. 그리고 미니어처로 뽑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클레이를 이용해서 1:1 목업을 만들어요. 근데 1:1 목업을 만들고 나서 이런 실제 금속이 아니니까 이런 자동차 표면 느낌을 내기 위해서 특수한 페인팅을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울산 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울산 뭐 유럽에서 서울 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물리적인 출장이 일어나서 다 한 공간에 모여서 검수를 합니다. 근데 당연히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디지털 공간 안에서 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들이 간소화됩니다. 그래서 디지털에서 시작해서 디지털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이터레이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많은 것들을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효율적이 되고 비용을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뭐 국내 현대 기업뿐만이 아니고 뭐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 업체에서는 이런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아마 자율주행 쪽일 겁니다. 요즘 자동차 산업이다 하면 자율주행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율주행 알고리즘이라든가 그런 것 자체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현실에 올려서 트레이닝하고 많은 부분들을 시험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왼쪽에 보면은 갑자기 사람이 카트를 타고 나타나잖아요. 실제 도로에 갑자기 실제로 카트라이더를 타고 나타납니다. 아니면 우측에 보면은 갑자기 도로에 탱크가 지나갑니다. 근데 탱크도 역주행, 정주행 그런 게 아니고 막 교차 주행을 하고 이게 러시아의 도로라는데요.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러시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실제로 저런가. 근데 저거 러시아의 예시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잖아요. 뭐 맨인 블랙박스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실제 도로 상황이 예측치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돌발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 자율주행 머신이 다 테스트해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업체들에서는 가상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이 자율주행 머신을 올려서 뭐 날씨가 밝을 때, 어두울 때,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날씨가 좋을 때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가상 공간에 올려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제 도로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례는 LG의 사례긴 한데 LG뿐만이 아니고 뭐 바이두,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가상 공간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이제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일 텐데 아까 보여드렸던 건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신 거는 실제 사람이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가서 테스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제조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는 어떤 트레이닝을 거쳐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실제와 똑같은 어떤 또 목업 공간을 만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실제 장비를 다루는 것보다 그러니까 똑같이 위험하고 그리고 공간적인 제약도 많고 그랬죠. 근데 이런 것들 가상 공간에서 하게 되면 당연히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도 많이 사라지고 무엇보다 안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폭스바겐의 사례긴 한데 마찬가지로 많은 제조업체에서 뭐 국방, 항공, 우주도 마찬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트레이닝을 거친 다음에 현장에 투입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많은 사례들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실제로는 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 보여드리지 못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메타버스를 산업은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